이재명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56.9%까지 올랐습니다. 국민 10명 중에, 한국 국민 10명 중에 6명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 이재명이 일을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조사에서 주목할 대목은 긍정평가가 40.2%로 떨어져 있다라는 사실만은 아니다라고 한미일보에서는 분석했습니다. 자, 한미일보가 분석한 내용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정평가가 6주간 누적 상승하고 그 흐름이 보수층과 고령층을 넘어서 이제는 호남지역 그리고 30대, 50대까지 확산하는 조짐을 보였다라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24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전국의 만 18세 이상 유권자 2026명을 조사한 결과 이재명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2.8%포인트 내린 40.2%로 집계가 됐고요. 부정평가는 같은 폭으로 오른 56.9%였습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가 16.7%포인트로 오차 범위 밖으로 훌쩍 넘어간 것을 보여줍니다.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3.0%에 그쳤습니다. 유보층이 확대된 것이 아니라 긍정평가 하락 그리고 부정평가 상승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주간 평균보다 더 눈여겨볼 점은 일간 흐름이라고 합니다. 지난주 마지막 조사일인 14일 42.3%였던 긍정평가가 19일 41.5%로 하락한 데 이어서 20일에는 38.7%, 21일에는 39%, 그리고 40% 선을 살짝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뚝 떨어진 것은 사실이다. 주간 평균 40.2%에는 조사 초반에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가 반영되어져 있었던 건데 뭐 주 후반에는 다시 살짝 올라가는 느낌이 있긴 했으나 어쨌든 그렇다는 거죠. 조사 후반 이틀간 긍정평가는 30%대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단기 악재에 따른 일시적 출렁임인지 아니면 40%선 붕괴가 굳어지는 다음 조사에서 확인을 좀 해봐야 될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하락 압력이 약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한미일보 측의 분석입니다. 보통 이제 30%대를 이제 콘크리트 지지층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제가 보고 있는데 30%대로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정말 개딸들 중에서도 이재명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다수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수치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더욱이 긍정평가 하락은 6주 연속 이어졌는데 한두 가지 돌발 사건보다 정부 운영 전반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는 흐름에 가깝다고 합니다. 지역별로는 광주, 전남, 전북의 변화가 가장 컸습니다. 이 지역의 대통령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8.8%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대구, 경북은 3.1%, 그리고 대전, 세종, 충청은 2.7%, 인천, 경기가 2.3%포인트 각각 떨어졌는데 다른 지역들이 2%, 3% 사이대로 떨어진 것에 비해서 이 호남 지역은 8.8%나 뚝 떨어졌다라는 좀 신기하게 저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요번에 당대표를 선출했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선출했을 때 김민석 당대표가 이 친명계로 이야기가 됐던 것 아닙니까? 거기에 반대되는 인물이 정청래였었고 그런데 호남 측에서는 김민석한테 표를 더 많이 줬단 말입니다. 오늘 낮에 저희가 그 권영일 주필하고 NMP 토크 방송하면서 이 얘기도 잠깐 나눴었는데 저희가 이 당대표 선출하는 과정 중에서 SNS에서 저희 눈에 좀 자주 띄었던 것이 뭐였냐면 세계 호남 향후회 협의회입니다. 세계협의회.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호남 향후회들의 전 세계 협의회가 있는데 이 전체 세계 협의회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분이 계속해서 김민석 후보한테 자꾸 힘을 실어주는 이런 포스팅을 돌렸던 걸 저희가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호남층 사람들, 호남 유권자들한테, 호남의 그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김민석 후보를 좀 밀어주려고 하는 느낌, 호남권에서 그러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느낌을 저희가 받았던 건데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결국에는 호남 지역에서 김민석이 당대표가 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 주었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당대표를 결정해 주는 그 일이 벌어졌던 바로 그 주간에 일어났던 여론조사는 오히려 이재명한테는 불리한 호남 지역에서 이재명 지지율이 뚝 떨어졌다?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김민석을 지지해 주었다라는 건 이재명을 돕기 위해서 김민석을 당대표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앞장섰던 호남이 오히려 이재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돌아섰다라는 이야기는 앞뒤가 좀 안 맞는 이야기인 것이 분명한 것이죠. 자, 호남의 변화는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도 나타났다고 합니다. 지난 20일, 21일 유권자 1,0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민주당은 광주, 전남, 전북에서 전주보다 21.2%포인트 급락했습니다. 급락. 21% 넘게 급락을 한 겁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10.1%포인트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참 희한한 일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재명 좋으라고 김민석을 당대표로 만들어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호남이 오히려 당대표 뽑아놓고 나서는 지금 이재명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졌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율도 뚝 떨어졌다.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갔다. 이게 무슨 조화 속이냐 이거죠. 지역별 표본은 전체 표본보다 작아서 한 주의 큰 등락만으로 호남 민심이 돌아섰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정당 지지도 조사는 전체 표본도 1,009명이기 때문에 지역별 수치의 변동성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여론조사 결과를 100% 신뢰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기는 하다라는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 떨어지고 국민의힘은 10%가 올라가고 이런 것들은 어쨌든 흐름으로 지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죠. 그럼에도 대통령 긍정평가와 민주당 지지율이 호남에서 동시에 큰 폭으로 떨어졌다는 점은 가볍게 보기 어렵습니다. 호남 유권자가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완전히 이동했던 것은 또 아닙니다.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정부와 민주당이 경고성 평가를 내리고 일부가 대안 선택에 나선 것으로 보는 편이 오히려 타당할 것 같다. 한미일보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다음 조사에서도 같은 흐름이 이어진다면 표본 변동을 넘어서 핵심 지지 기반의 균열 가능성을 검토해야 할 것 같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번 한 번의 변화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음번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한번 좀 봐야 되겠다 이겁니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에서 대통령 긍정평가가 8.2%포인트 하락했다고 합니다. 50대에서는 4.7%, 30대는 4.4%, 20대는 2.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60대에서는 3.2%포인트 올랐답니다. 왜 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 리얼미터는 보수층과 70대 이상 고령층의 이탈이 확대됐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과를 고령층의 보수 결집만으로 설명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30대의 변화가 두드러졌는데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이 30대에서 8.7%나 떨어졌다고 하고요. 국민의힘은 12.2%가 올라가는 모습, 30대에서. 자, 20대는 뭐 상당히 보수화됐다. 80% 가까이가 보수층이다라고 분석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30대에도 이런 변화가 있다. 대통령 긍정평가 하락과 정당 지지도 변화가 같은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30대는 주택 가격과 대출, 자산 형성, 일자리와 세금 문제에 민감한 나이대입니다. 용산공원 주택 공급 논란 그리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이 세대의 평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 지지율 변동의 이유를 직접 물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단정을 할 수는 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50대의 하락도 정부 여당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50대야말로 상당히 중요한 축이고요. 인구수로 이야기했을 때 이 베이비 부모 세대라서 50대가 인구가 또 많습니다. 50대는 민주당의 상대적 우위를 지탱해온 핵심 연령층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연령대에서 대통령 긍정평가가 4.7%포인트 떨어졌다는 것은 부정적 여론이 전통적인 반대층 밖으로 확산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즘 SNS 혹은 유튜브 방송을 보다 보면 특히 우파 방송들을 좀 보시다 보면은 이런 얘기를 좀 들으실 수가 있는데 뭐냐면 좌파들이 변하고 있다. 내 친구들 좌파였는데 그런데 최근에 사람들이 생각을 바꿔가지고 지금 우파로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댓글에 달린다거나 혹은 뭐 이야기하는 패널로 나와서 이야기하는 이런 모습들을 종종 보시게 될 겁니다. 다만 공개된 보도자료는 지역 연령별 부정평가 증감이 아니라 긍정평가 증감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세부 집단의 긍정평가 하락분 전체가 부정평가로 이동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위험한 거죠. 자칫 잘못하면. 대통령 긍정평가는 2.8%포인트 하락했지만 민주당 지지율은 6%나 떨어졌습니다.
41.9%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민주당 지지율. 국민의힘은 4.5%포인트 오른 37.6%로 나타났습니다. 아직까지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양당의 격차가 지금 4.3%포인트로 나오는데 이게 오차 범위 안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뭐 동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통계학적으로 동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대통령 개인에 대한 평가보다 민주당에 대한 이탈이 더 크게 나타난 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민주당에 대한 실망분이 적용이 된 것은 아무래도 갈등이 좀 커졌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지금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지금 뭐 친명계 뭐 비명계 해가지고 이렇게 좀 갈등이 커진 것이 아직 봉합이 안 돼서 이런 것 아니냐라는 이제 저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리얼미터는 당대표 전당대회 종료에 따른 컨벤션 효과 소멸과 용산공원 주택 공급 논란, 김민석 지도부의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민주당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지금 분석했습니다. 김민석 대표가 실수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당권을 쥐자마자 쇄신을 하겠다라고 나왔는데 이 당 분위기 쇄신하는 거야 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마는 그 방향이 일반인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아닌 모습을 자꾸 보여주죠. 90도 절하는 것도 그렇고 유니폼을 맞춰가지고 국회의원들 등원할 때 옷을 똑같은 옷을 입게 만들겠다라는 것도 그렇고 하여간 지금 이상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방어해야 할 위치에 있지만 오히려 당 지지율이 더 빠르게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지금 주의해서 봐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추락할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죠. 대통령과 여당이 서로의 하락을 막지 못하고 부정적 영향을 주고받는 구도가 형성될 경우 국정 동력의 악화 속도는 빨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을 독자적인 확장세로 단정할 수가 없는 것이 좀 문제입니다. 새로운 정책이나 비전을 통해서 중도층을 설득한 결과인 건지 아니면 정부 여당 이탈층을 반사적으로 흡수한 것인지 후속 조사를 지켜봐야 알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자, 리얼미터는 용산공원 주택 공급 논란에 따른 부동산 정책 불신,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과 개헌 추진을 둘러싼 여야 갈등,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따른 안보 불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들 현안들은 각각 생활과 자산, 권력 운영과 법치, 그리고 외교 안보 노선에 대한 신뢰 문제로 연결이 됩니다. 다만 이번 조사는 개별 현안을 지지율이 얼마나 되는지 현안별로 따로 질문해서 대답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대통령 업무 수행 지지율, 직무 수행 지지율, 그리고 뭐 당 지지율 뭐 이런 것만 본 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원인들이 이렇게 그 지지율의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예단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겁니다. 호남의 급격한 등락에는 표본 변동 가능성이 있고 국민의힘 상승도 반사 이익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부정평가 56.9%, 6주 연속 긍정평가가 하락하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은 그리고 지금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폭이 16.7%나 벌어지게 된 이러한 것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하나의 흐름이 이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뭔가 거대한 흐름이 지금 한국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수치들이기도 합니다. 정부 여당이 특히 경계해야 할 대목은 기존 반대층의 결집보다 호남과 30대, 50대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이탈 조짐일 겁니다. 이번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는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응답률 3.2%, 표본 오차는 95% 신뢰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2%포인트입니다. 정당 지지도에 대한 조사는 응답률이 2.9%, 표본 오차가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가 설명을 쭉 드린 것처럼 근본적으로는 지금 정부 여당, 한국에서 정부 여당 그리고 행정부,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국민의 신뢰가 추락한다라는 것을 놓고 이야기할 때 저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만큼 국민들의 삶이 어려워져 가고 있다. 정치를 잘못하고 있으니까. 정치를 잘못하면 국민들의 삶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삶이 어려워지니까 정치를 잘못한다라고 비판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게 연결되어져 있죠. 그래서 국민의 삶이 어려워져 가고 있구나. 이게 이제 하나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렇다면은 이걸 바로잡아야 되겠다라는 의식이 커지고 있겠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올림픽 공원부터 시작해서 뭐 광화문부터 해가지고 여러 곳에서 나와서 투쟁하고 계시고 목소리를 높이시는 분들이 한결같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뭡니까? 재판받아라. 예. 밀려있는 재판받아라 이거 아닙니까? 너는 뭔데 재판 안 받니? 예, 이거 아닙니까? 네가 대통령 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라 그러면 뭐 그 임기 끝난 다음에 해도 되겠지만 그 대통령 되기도 전에 이미 1심, 2심까지 다 해가지고 대법원까지 올라갔다가 빠꾸당한 그거는 받아야지. 대통령 되기 전에 있었던 일들이고 재판도 진행이 다 됐던 것들 아니냐. 그거는 받아라 지금. 이 얘기들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뭡니까? 부정선거 있었다. 물론 지금 선관위 특검이 이제 조만간에 조사 활동을 시작을 하겠습니다만은 선관위 특검도 지금 이제 조직을 구성하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 나왔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부정선거다라는 주장이 지금 범국민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그 부정선거다라고 하는 그 대상이 2026년 6월 3일에 있었던 지방선거만 부정선거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니요. 2025년 6월 3일에 있었던 조기 대선도 부정선거다. 이 이야기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부정선거로 당선된 거면은 취소해야죠. 당선 취소. 그래서 당선 무효 소송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소송도 지금 계속 많아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범보수층에서 지금 뭐 이재명 정부라든가 이런 더불어민주당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금 소송 제기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소송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들이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밀려있는 재판받으라라는 국민들의 목소리 계속 커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근데 이 상황에서 탄핵도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탄핵도. 지금 나라가 완전 개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꼭 지켜야 할 한미동맹 지금 깨지게 생겼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누구 때문에? 이란 사태에서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노땡스라고 그랬다. 노땡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책임져야죠. 대한민국 전체를 위험에 빠뜨린 한미동맹 관계를 흔들어서 대한민국 전체를 안보 위험에 빠뜨리게 만든 그럼 탄핵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재판을 다시 받아라, 부정선거니까 너 내려와라, 혹은 탄핵시키겠다. 이러한 목소리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저희가 관심 있게 봐야 할 여론조사라는 걸 저희가 믿지는 않습니다만, 왜냐하면 숫자가 조작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100% 신뢰하고 보는 건 아닙니다만 어떤 하나의 흐름, 긍정평가가 줄어들고 있고 부정평가가 올라가고 있고 이러한 하나의 흐름, 그 폭이 아주 커지고 있다는 이러한 흐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 하나의 지금 대세로 자리를 잡아간다 그러면 어쩌면 대한민국의 봄이 생각보다 빨리 올지도 모르겠다.